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채 그리고 그 사채 발행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채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접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구입한 채무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할 때는 당연히 발행비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사채라는 것이 이제 각각의 발행, 우리가 세 가지의 발행이 있었죠. 액면 발행, 그 다음에 할인 발행, 그리고 할증 발행. 이 세 가지의 발행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할인 발행을 위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은 미리 말해 둘게요. 왜냐, 시험 문제, 회계원리라던가 이 수능에서는요, 할인 발행밖에 안 나올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할인 발행이 나올 거고요. 할증 발행이든가 액면 발행은 좀 내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딱 할인 발행이 내기에 적당한 수준이고, 이것도 딱 내기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는 것을 좀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특히 이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이자는 어떻게 갚아 나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상환을 해 나가는가. 이 사채라는 것이 1년 내에 갚는 돈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내가면서 갚는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갚아 나가고 만기 때는 어떻게 갚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넘어가는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번엔 발행비가 아니라 우리가 사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공개적으로 야, 돈 빌려줘, 내가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나중에 만기에 돈을 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년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채에 대한 이자는 액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해진 액면 이자율이 있어요. 이거는 사채권자, 한마디로 투자자와 사채 권리를 가진 자와 에게 이자 지급일을 딱 정하겠죠. 대부분이 만기일을 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는 문제들은 그때 액면 이자율에 따라서 10%다 라고 하면은 이 설정된 10%만큼 원금의 10%만큼을 이렇게 딱딱딱딱 매년 똑같이 일정하게 지급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 발행할 때에는 발생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 사채였다. 근데 95만 원에 발행을 하게 됐으면은 그건 할인 발행이라고 했고, 그 5만 원의 차액이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요. 만약 액면가액이 100만 원짜리인데 110만 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10만 원이 할증 발행 차금이 된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또한 사채 상환 기간 동안, 기단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한다. 아마 한마디로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채 액면 금액에 맞춰 나가기 때문에 가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1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에서 감소 또는 가산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좀 이따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근데 할증 발행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면 그때 좀 한 번 더 다시 알려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데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요,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시장 이자율로 동일시된다
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 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 장부금액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발행금액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발행가액, 발행가액에다 유효이자율을 곱하고 이 이자의 비용으로 그만큼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발행가액에다가요, 곱하기 시장이자율, 이거를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취급한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액면이자율로 아까 이자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거는 이 발행가액에다 시장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나가게 되고요, 이 투자자에게는 그 현금 액면이자율만큼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할인 발행 차금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빼내가면서 원금에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익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을 한다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환입을 한다,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정액법이나 직선법, 이렇게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도 하는데, 현행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이 유효이자율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수준만 알아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죠.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 아까 말한 시장이자죠. 시장이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사채라는 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를 낮게 주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해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자도 낮춰가지고 지급을 한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사채의 장부금액, 발행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유효이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액면이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에다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부금액에 곱하느냐, 액면금액에 무엇을 곱하느냐, 한마디로 액면금액에는 액면이자율, 실제로 발행한 금액에는 시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자율, 이렇게 서로 각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인 발행한 차금이 나오죠. 그 금액을 매년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가지고 차익만큼을 상각을 다시 해주면서 원금의 금액을 맞춰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빼주면 돼요. 우리가 당연히 시장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유효이자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액면이자는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뺀 차액만큼은 우리는 매년 그만큼 상각을 하다 보면은 만기가 되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액면 금액하고 딱 맞아져요. 100만 원에 발행했으면요, 100만 원에 딱 맞춰집니다. 좀 이따 보면은 와 할 거예요. 다음 할증 발행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액면 이자가 높죠. 액면 이자가 높으니까 비싼 금액에 당연히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액면 이자에서 유효 이자를 빼주면은 우리가 환입할 금액만큼이 나오게 된다.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 발행을 했을 때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는 사채 발행을 했을 때의 분계랑 그 다음에 발행비에 대한 분계였고, 오늘은 이자에 대한 분계예요. 액면 발행을 하면 당연히 그냥 이자 비용하고 현금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같잖아요. 액면 발행 똑같은 금액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 자체가 그 투자자에게 주는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액면 이자는 투자자에게 실제로 우리가 주는 금액.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이자랑 그다음에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이자에 차익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을 했을 때 그 차익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차익만큼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이자 비용 자체는 높게 나와요. 왜냐? 우리가 유효이자율이 높죠. 시장이자율이 높으니까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되고, 한마디로 투자자에게는 그냥 우리가 액면적으로 정해진 액면이자율만큼의 금액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익만큼은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서 원금과 동일하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받은 돈에 대한 손실을 줄여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이자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에게 주는 현금에 대한 비용은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자는 낮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나가는 이자 비율은 낮아요. 그만큼을 환입하면서 나중에 100만 원으로 차근차근 환입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쌤이 직접 다 구해놓은 금액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나가고 싶으면은 할인 발행 금액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우선은 그래도 지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기간이 3년 만기고 액면 이자율이 10%래요. 이 사채를 100만 원짜리죠? 이게 액면 금액이죠? 액면 금액이고 연 10%란 액면 이자죠? 이게 10%가 액면 이자. 우리가 한마디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5만 1963원, 이게 할인 발행이니까 이거 자체가 발행가액이 되고요. 발행금액, 발행가액. 납입금은 당좌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좌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대부분 문제가 12월 31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은 12%래요. 12%.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걸 보시면요, 그 밑에 표까지 나와 있어요. 표도 좀 이따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분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은 우리가 사채를 먼저 발행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예요. 우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자체는 액면 금액을 써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대요. 얼마에? 95만 1963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행을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당좌입한 금액은 95만 1963원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95만 1963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 이제 4만 8천 37원인가요? 48,037원? 맞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죠. 왜냐? 우리가 딱 봐도 액면 금액보다 적게 발행했으니까 이때 할인 발행이 되죠.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됐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 금액을 매년 상각을 시켜주면서 이 금액을 두 개 합친 100만 원으로 맞춰나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매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 3년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는 발행이에요. 얼마에 발행을 한 거예요? 95만 1963원에 발행을 했고, 우리가 이자는 몇 프로? 100만 원에 10%씩. 한마디로 매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몇 년도냐? 2003년 만기가 20년 12월 31일이 될 거고요. 10만 원. 그 다음에 또 21년 12월 31일 또 10만 원. 그 다음에 30년 마지막 22년 12월 31일 날은 10만 원을 또 지급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만기 상환이니까
지금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그냥 만기 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100만 원도 또다시 이제 원금까지 상환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시장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상각 금액은 또 다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제 이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을 시켜줍니다. 이자부터 지급을 하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12%를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우리한테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행 금액에다가 우리가 시장 이자율을 곱해주면 된다고요. 발행 금액이 얼마예요? 95만 1963원. 그냥 우선 식을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이니까. 곱하기 12%니까 0.12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4차 할인 발행 차금이란 건 이자에 대한 금액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그러면은 쌤이 우선 미리 구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11만 4,235점 얼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쌤이 소수점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금액을 맞춰주시면 돼요. 쌤이 이 금액도 맞출 때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맞추다 보니까 다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자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뭐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10%짜리였죠. 100만 원의 10%를 매년 우린 투자자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10만 원을. 그쵸?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우린 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 차액만큼 11만 4,236원에서 10만 원을 뺀 14,236원만큼은 이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채 금액에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여기로 옮겨주면서 그 금액 차액만큼 14,236원.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우리는 11만 4,236원이란 이자를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현금은 투자자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14,236원은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받았어야 되는데 95만 1,963원을 받았잖아. 이 금액을 다시 맞춰나가면서 만기가 됐을 때는 우리가 100만 원으로 받은 것처럼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깎아 나간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 21년도에 사채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자 비용은 항상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해진 금액 얼마가 나올까요? 쌤이 이것도 계산을 미리 해놨는데 이 두 개를 14,236원을 여기다 더하면은 96만 6천 얼마냐? 199원이 나오네요. 여기다가 또 곱하기 0.12 한마디로 이 시장 이자율 12%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금액이 11만 5,943점 얼마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그렇게 만들고 우린 또 매년 지급을 하죠. 이자를 10만 원을. 그러니까 또 현금 그냥 10만 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차 할인 발행 차금 또 갚아나가야 되죠. 우리는 추가적으로 그냥 돈을 원래 줘야 되는 돈보다 더 갚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 차금 얼마? 이번에는 11만 5,944원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만큼 15,944원만큼을 우리가 갚아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다음 연도 이제 마지막 해가 되죠. 2022년도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써볼게요. 이자 비용 98만 2,143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쌤이 계산한 결과. 이건 계산기로 미리 돌렸어요. 너무 금액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96만 6,199원에서 이 금액을 더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또 0.12만큼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11만 7,857원 이렇게 나옵니다. 반올림 한 거 다 뭐 하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자는 매년 지급하죠. 또 10만 원.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또 뭐 하면 된다고요? 할인
발행 차금 얼마? 17,857원 이렇게 맞춰 나간다 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원래는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까지 갚아줘야 돼요? 만기잖아요. 만기에는 원금까지 갚아줘야죠. 원금까지 갚아줘야 되니까 원래 써야 된다라고 하면, 우린 지금 이것만 원래는 구하라고 했지만 만기니까 원금까지 쓰려면은 사채 100만 원 갚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도 당좌예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좌예금 써주고, 얼마? 1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것까지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위에 비용까지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쌤, 이렇게 표가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유효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말한 시장이자율을 곱해준다. 장부금액에다가 발행금액에다가 시장이자율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이 두 가지를 빼면은 이 금액이 나온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 장부금액을 더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 그 앞에 있는 분계를, 위에 있는 분계를 보면서 할게요. 95만 1,963원에 발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해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아까 얼마를 지급했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이자는 11만 4,236원이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액면 이자는 변동이 생깁니까? 지웠네요. 아까처럼 투자자에게 주는 액면 이자는 매년 10%, 우리는 10% 딱 이 사채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10% 줄게 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은 10만 원에서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거는 똑같다. 실제로 투자자에게 주는 금액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없앨 금액, 지금 우리가 맨 처음 연도에 싸게 발행을 하게 되면서,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깎여 받았던 금액을 점차 갚아나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14,236원이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금액에서 뺀 금액.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해 장부 금액은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더하고 나면은 그해 말에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2021년도에 계산할 금액, 장부 금액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96만 6,199원이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 발행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처음에만 발행 금액이고 나머지는 장부 금액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장부에 96만 6,199원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시장이자율 또 0.12를 곱하면은 여기에 유효이자가 새롭게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11만 5,944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각액은 늘어난 15,944원을 이렇게 갚아나갈 수 있게 된다 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98만 2,143원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또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자율을 또 0.11을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만 7,857원이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 두 개를 빼고 나면은 17,857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것도.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딱 100만 원이 나와요. 마지막 만기 때.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이자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게 되면서 돈을 100만 원에 마지막에는 맞춰 나간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받았네.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액면 발행이 결국에는 맞춰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계산 방식을 하나하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